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기자 손동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사를 준비해 오셨는지. 네, 오늘 선교 관련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직장과 학교, 동네로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이야기, 그리고 70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인천제일교회가 최근 비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교인 24명을 파송했는데요. 파송받은 이들이 향한 곳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매일 출근하는 직장과 학교, 가정, 그리고 동네였습니다. 네, 보통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면은 해외로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파송지가 직장, 학교, 가정, 동네라고 하니까 비전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 일단 가장 궁금해지네요. 인천제일교회가 말하는 비전 선교사는 해외로 떠나는 전문 선교사는 아닙니다. 네.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교인들을 뜻하는데요. 네. 일요일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성으로 평일도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자 이런 다짐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훈련 과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참가자들은 6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는데요. 네. 선교 관련 문서를 읽고 사례 영상을 보며 소그룹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네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상 선교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번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네. 한 집사는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웃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적었고요. 한 청년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 권사는 사위와 손주, 옆집 부부를 돕는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내 생활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선교지가 아주 멀리 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전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바뀐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교회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방향을 정하고 교인들이 따라가는 구조가 강했다면 네. 3년 전 비전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교인들이 스스로 현장의 필요를 찾고 교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위에서 시키는 봉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네, 교인 스스로가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런 시도는 단순히 교인 한두 명의 삶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국 선교 이야기인데요. 네. 1956년 6월 4일 해방 후 첫 한국 선교사로 꼽히는 최찬영 선교사가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는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때였는데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태국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지가 됐습니다. 네, 1956년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힘든 시절이었었는데 태국의 첫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열정에 다시금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태국을 거쳐갔는지요? 최근 정리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1956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상 태국에서 사역한 한국 선교사가 약 1,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파송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953유닛인데요. 이들은 성경 보급과 번역,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등 여러 분야에서 선교의 기초를 닦아왔습니다. 네네. 사진의 기념대회가 잠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70년 동안 태국이라는 나라도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에도 성과가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태국 기독교인은 2010년 32만 명에서 2023년 4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 수도 4,016곳에서 8,552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다만 인구 전체로 보면 복음화율은 아직 1%를 밑돕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질문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에서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네요. 그렇죠? 네. 선교사를 보내는 것 못지않게 현지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게 점점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열린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네. 자립과 이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기반을 어떻게
태국 교회의 역량으로 넘길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코랏 목회자 훈련을 수련한 태국 목회자와 교회들이 자체 헌금을 모아 자국 선교사 2명을 직접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외부 지원만 받던 구조에서 태국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책임지는 구조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규 파송의 감소인데요. 태국에 새로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2023년 50명, 2024년 32명, 지난해 1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네. 선교 인력의 지역 쏠림도 심각합니다. 현재 활동 선교사의 80% 이상이 방콕을 포함한 중부와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반면 태국 동부 지역이나 남부 무슬림 지역은 상대적으로 손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립과 이양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선교지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갈 것인지도 더 전략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오래 사역한 한국 선교사들의 건강한 마무리입니다. 네. 현지에서 별세한 한국 선교사 수가 최근 들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계 안팎에서는 입장은 있는데 퇴장은 없는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현지 지도자에게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은퇴 선교사를 어떻게 돌볼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은 일상의 현장으로 파송된 평신도 비전 선교사들과 70년을 맞은 태국 선교의 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상에서의 선교와 해외 선교 모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손동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다시 뉴스 보시겠습니다.